안녕하세요. 태안에서 최미경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태안미경입니다. 오늘은 여기 태안에 양지 바른 신축 하나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현재 보이는 이 주택이 오늘의 매물이에요.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촬영을 해서 한번 올렸었던 적이 있어요. 공사가 완료된 모습과 2천만 원이 다운됐어요. 그래서 재촬영 나왔습니다. 이 주택은요, 외부는 벽돌 마감하셨고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 마감을 하셨는데 목조 주택으로 2024년, 그러니까 올해 완공을 한 주택입니다. 분평은 요 주택이 30평인데요. 옆에 요 창고를 따로 지어 놨어요. 이 창고가 5.6평입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는 35.6평의 주택과 창고를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향은 남향이고요. 기름 보일러를 활용하고 상수도를 활용하게 지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요 앞쪽으로도 여유가 있고 뒤쪽으로도 여유가 있는데 텃밭은 이렇게 기다랗게 저기까지가 오늘의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59평이나 되고요. 앞쪽에는 잔디를 깔아놨고 옆쪽으로는 널찍한 텃밭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여유 있죠. 지금 시간이 4시가 됐기 때문에 남향주택이라도 살짝 해가 좀 서쪽으로 기울면서 그늘이 살짝 졌지만 이게 남쪽 방향의 주택이기 때문에 채광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후에만 이쪽에 살짝 그늘이 지네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늦게까지 해가 뜰 것 같아요. 이 집은 남향으로 양지 바르게 지은 주택이고요. 359평의 토지 외에 이 옆으로 해서 자갈 깔려 있는 도로 보이시나요? 이 도로 바로 집 옆으로 해서 이 도로는 69평 정도가 됩니다. 대지 끝에 저기 경계에 있는 저 전봇대에 있는 데까지가 경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포장은 되지 않은 요 도로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임야로 되어 있는 69평의 요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여기 동네 사람들이 경작을 하실 때 도로로 사용을 하던 곳이에요. 경작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여기 69평을 남겨놓고 주택을 지었어요. 주택을 사시는 분께 그냥 무상으로 덤으로 드린답니다. 그러니까 69평이 그냥 공짜로 넘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69평이 당장은 경작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 땅이라고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소유주는 이 주택을 사갖고 오시는 분의 소유가 되는 거니까 그냥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짜로 주신다고 하시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장래 가치가 있겠죠. 미래 가치가 있는 토지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주변으로 해서 맹지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맹지들이 나중에 주택을 개발을 하면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매입을 하겠다고 제안을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맹지들이 물건이 나왔을 때 맹지 가격으로 조금 저렴하게 내가 구입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도로가 확보됐으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것까지 합하면 토지는 428.6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꽤 크죠. 물론 69평은 당장 무슨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미래 가치를 위해서 가져오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토지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앞쪽으로 해서는 다양하게 유실수를 심어 주셨고요. 이 돌틈 사이로 해서는 연산홍을 다 심어서 그래서 얘네들이 또 자라면 나중에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영역을 확장하면서 굉장히 이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충분히 텃밭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어서 유실수를 많이 심으시고 싶은 분들은 경계에 따라서 유실수를 좀 많이 심어 놓으시고 아니면 텃밭을 가꾸고 싶은 분들은 텃밭을 좀 갖고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우스도 필요하신 분들 계실 테고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앞쪽에 요 통신선이 있다는 거는 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고압선이 아닌 통신선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리고 경계에 따라서 지금 배수로를 굉장히 잘 해주셨네요. 이쪽으로 해서 일렬로 쭉 배수로를 해주셨고요. 저쪽으로도 배수로를 다 해주셔갖고 이 토지가 넓은 텃밭인데 배수가 안 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일렬로 해서 이렇게 다 배수로를 해주셨고요. 여기 끝까지 이 모서리까지도 배수로가 잘 되어 있어요. 대지 경계는 여기쯤 된다고 보시고요. 임야로 되어 있는 도로 있죠? 그것도 여기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꼭지점까지 이렇게 배수로를 해주셨는데 이쪽으로도 다 일렬로 해서 이렇게 배수로 작업을 다 해주셨어요. 이 밭으로 사용을 하시더라도 배수로가 잘 돼 있어야지 식물들이 잘 자랍니다. 텃밭에 또 이렇게 정원으로 사용하시는 곳에 이 정도의 배수로를 해주는 분들은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이 현장은 배수로를 상당히 많이 해주셨네요. 땅도 크다 보니까 배수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지금 이렇게 해서 일렬로 해서 양쪽으로 해서 다 이렇게 배수로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잔디밭에도 배수로 다 되어 있죠. 이렇게 배수로가 여기까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밑으로 흘러가게끔 이렇게 경사도가 있지만 배수로를 이 경사도에 따라서 다 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진입을 해서 들어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시멘트 타설되어 있는 이 도로를 따라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신축주택 지어진 게 세 차가 있는데 이 세 채는 이미 다 분양이 돼서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사시고 계시고요. 진입도로는 이쪽으로 해서도 들어오셔도 되고 또 요 밑으로 해서도 진입을 하셔도 됩니다. 양쪽으로 다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태안 읍내에서 차로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위치에 있고요. 해수욕장, 항 이런 것도 차로 10분에서 15분이면 다 가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근접해서 가실 수 있는 해수욕장은 연포해수욕장, 채서포항, 신진도항, 안흥항 이런 데를 다 근거리에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진입하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도로가 있는데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차 세워놓은 이 시멘트 타설해 놓은 데까지가 도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뒤에 이쪽으로 해서 주택이 하나 들어설 겁니다. 그리고 바로 저쪽 뒤에도 쭉 연결해서 도로가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도로라고 보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주택이 지금 두 채가 더 지을 거기 때문에 여기는 총 6개의 주택이 지어진 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멘트 타설 되어 있는 요 도로를 따라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차 2대가 교행할 수 있게 널찍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는 이쪽으로 해서 차를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뒤쪽으로도 다 돌축대를 싸서 그 사이사이에 연산홍 다 심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예뻐요. 지금 올해 이제 막 심어서 얘네들이 이제 세력 확장을 하면서 훨씬 더 밀식되면 훨씬 이뻐질 겁니다. 이쪽으로는 잔디를 깔아놓고 여러 가지 유실수랑 조경수를 쭉 심어 주셨습니다. 시멘트 태설되어 있는 곳에는 차를 2대 정도 주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앞에 수도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잔디밭에 물을 주시거나 세차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기 텃밭에 물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널찍한 정원 마당과 텃밭이 이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상수도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상수도 계량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시면 널찍한 데크가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현관 쪽으로도 데크가 되어 있고요. 이쪽 앞쪽으로도 데크가 넉넉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집 같은 경우는 디귿자 집입니다. 여기가 지금 주방에서 나오는 창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 공간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썬룸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죠. 아니면 여기를 테라스나 바베큐 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처마만 올려서 오픈된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 지붕을 올리고 폴딩 도어나 유리문을 달아서
썬룸처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화분 같은 것도 넣어 놓으시고요. 테이블 하나 놓으시면 주방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 요 문이 있기 때문에 동선이 좋아서 여기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실 것 같고,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를 바라보시면 전망이 너무 좋죠. 앞에는 막힐 일이 없잖아요. 주택이 지어질 걱정은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막힐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 밑에가 주택들이 아까 여러 채 지어졌었죠. 그리고 뒤쪽으로도 주택이 지어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니까 더 프라이빗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들어오니까 굉장히 아늑하기도 하고요. 마당 쪽이 이웃집과 접해 있지가 않아서 마당에 나가 있어도 집 안에 있어도 이웃집을 직접적으로 볼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우리 집 안에만 있으면 부딪힐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프라이빗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웃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외롭지는 않은데 내 생활은 이렇게 감싸주는, 뭔가 울타리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아늑하게 어딘가에 딱 파묻혀 있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아늑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베큐를 해서 드시든 가족끼리 모여서 웃고 떠들고 해도 별로 소음이 전달이 될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옆집이나 이런 집들과 간섭이 없어서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이 단지에 있으면서도 방향을 이렇게 돌려놓으니까 이 집은 굉장히 아늑한 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망은 탁 트여 있고 거기다가 남향이고 이런 장점은 다 내가 얻어갈 수 있는데 거기다 또 프라이빗하기까지 하다, 이런 장점이 있는 주택이에요. 그래서 이런 디귿자 모양의 주택은 굉장히 활용도가 좋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크 끝선으로 해서는 창고가 하나 있어요. 창문도 되어 있고요. 바로 이렇게 투패널로 벽면을 마감한 조립식으로 지은 이런 창고예요. 창고도 굉장히 큼지막하게 또 천장도 높게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전기불도 다 들어오게, 그리고 저 안쪽에 수도꼭지까지 다 넣어주셨거든요. 이 창고가 이렇게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역자로 해서 다 선반장을 짜서 넣어 놓으시면은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수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들을 여기다 다 수납을 하시면 되고요. 주방에서도 바로 요 데크만 걸쳐서 나오면 이동하기가 좋기 때문에 동선이 좋아서 웬만한 김치통이며 뭐 냉장고 같은 경우도 바깥에 하나 내놓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마당에서 일하시면서 시원한 물을 드시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뭐 음료수 같은 거나 이런 걸 넣어 놓으시고도 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그냥 문만 열고 시원한 물을 꺼내서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전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놓으시고 시원한 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냉장고도 하나 놓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선반 다 해 놓으시면 엄청난 수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창고 따로 짓지 않아도 돼서 이것도 굉장히 장점이죠. 그리고 창고도 이것도 다 허가 면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수도가 창고에 왜 있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창고 밖에 수도가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역자로 해서 이렇게 선반을 해 놓으시고 남는 공간은 보통 선반 해봤자 60cm, 80cm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남는 여백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여백 공간에다가 테이블 놓으시고 겨울 같은 때 여기서 뭐 삼겹살을 구워서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뭔가 활용을 하신다거나 이럴 때 여기 또 활용하시기가 좋을 것 같고요. 겨울에, 초겨울에 여기는 김장이 좀 늦게 해요. 여기 태안은 도시보다는 김장을 좀 늦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 안에서 김장을 하셔도 좋겠죠. 여기다 다 큰 통 놓고선 김치 절이고 여기서 씻고 이러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또 활용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이쪽에도 큼지막하게 되어 있고 또 이쪽에도 창문이 있어서 양쪽으로 창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다 허가내서 지어놔서 바로 들어와서 사실 수가 있겠죠. 뭐 창고 짓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 들어와서 또 이것저것 신경 쓰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니까 이것도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창고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시면 이 옆쪽으로도 이제 공간이 있고요. 이쪽에는 정화조가 매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는 면적에는
잔디 깔아놓고 여기에도 나무를 식재를 해주셨고 이쪽까지도 다 연산홍 돌 사이에 다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우리가 69평 임야로 되어 있는 거 덤으로 주는 게 경계가 여기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가 덤으로 오는 그 토지예요. 그런데 이 도로가 우리만 주면 되는 게 아니죠. 이쪽에도 지금 도로가 저렇게 해서 쭉 해서 저기 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는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쪽에다가 차를 세워 놓으셔도 돼요. 아니면은 여기 시멘트 타설되어 있는 요곳에다가 차를 세울 수도 있겠죠. 여기 현재 이렇게 경계석을 해놨기 때문에 이 경계석을 치우고 시멘트 타설을 좀 완만하게 해놓으면 바로 여기다가도 올라와서 주차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도로는 예전부터 농사에 이용되던 현황 도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쪽에도 쭉 해서 올라오는 도로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 토지지만 여기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그냥 이 도로를 사용하셔도 된다는 말씀이고요. 여러분이 방문했을 때는 이쪽을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뒤쪽 마당은 시멘트 타설 다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분은 보일러실이에요. 기름 보일러가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 기름 보일러실이 있죠. 그러면 차를 저기다 세워놓고 호스를 가져와서 기름을 넣으면 되니까 뒤쪽에 있는 게 편리하게 되어 있네요. 동선은. 그리고 요거는 주방에서 나오는 다용도실 문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수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수도가 뒷마당에도 있는데요. 이 뒷마당에 있는 수도는 세차하실 때도 좋겠네요. 그래서 뒷마당에 수도 하나, 앞마당에 수도 하나, 창고에 수도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뒷마당에도 이렇게 배수로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아주 배수로는 굉장히 잘 해놓으셨네요. 주변으로는 깔끔하게 시멘트 타설 다 해놔서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여기가 현관이에요. 왼쪽으로 해서 내짝 신발장이 되어 있고요. 띄어놨기 때문에 자주 신는 신발은 밀어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서면동 중문이 되어 있고요. 서면동 중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이런 실내를 보실 수가 있어요. 바로 들어오자마자 거실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방이 하나, 그 옆으로 공용 화장실, 안쪽으로 해서 주방이 있고요. 주방 옆쪽으로 다용도실, 그리고 그 옆으로 작은 방 하나, 바로 오른쪽으로 해서 안방이 있고 안방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집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거실이 공간감이 굉장히 좋죠. 넓기도 넓고요. 통고도 높고요. 그리고 남쪽 창, 서양 창 양쪽으로 창문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저기가 큰 창이 남쪽 창이고요. 저 지붕 아래에 픽스 창이 하나 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요. 또 서쪽 창도 꽤 크게 되어 있어서 채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낮에는 하루 종일 남쪽에서 해가 들고요. 이렇게 오후가 되면 서쪽 창으로 해가 이렇게 들기 때문에 거실은 낮에는 하루 종일 해가 들 것 같습니다. 창문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 거실이라 개방감이 훨씬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런 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앞쪽으로 탁 트여 있는 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집들이 보이지 않아서 시야가 굉장히 파릇파릇하니 시원한 시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 서쪽 창문은 여기 아랫집들이 보이니까 이렇게 동네를 또 보실 수가 있으면서 우리 집 올라오는 차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다 텔레비전을 놓으시고 이쪽으로 해서 소파를 놓으셔도 되고요. 이쪽에 TV를 놓으시고 저쪽에다 소파를 놓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지금 이렇게 소파를 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TV 단자는 양쪽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앉아서 이런 뷰를 보시면 됩니다. 거실 천장은 이렇게 원목으로 마감을 해주셨고요. 깔끔한 샹들리에를 해주셨습니다. 통로가 높직하게 되어 있고요. 바로 왼쪽으로 해서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중간방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북쪽 창문이 되어 있어요. 길이가 좀 길게 되어 있고 깔끔하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저쪽 안쪽으로 침대를 놓으시고 이쪽으로 책상 하나 놓으시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이런 방이네요. 바로 옆쪽으로 해서는 공용 화장실이고요. 변기, 세면대, 샤워기 그리고 외부로 창문이 다 되어 있고요. 거울로 된 장식장까지 되어 있어요. 바닥 타일과 벽 타일에 통일감을 줘서 깔끔한 느낌이 들죠.
이 집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촬영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해가 오전이어갖고 저 안까지 이렇게 해가 들어왔었어요. 이 집은 거실 창도 크지만 주방 창도 이렇게 크거든요. 그리고 저 뒤쪽으로도 창문이 있어요. 이 옆쪽으로 상부장만 놓으셨고요. 이쪽에 상부장도 좁지 않습니다. 굉장히 널찍하죠. 이쪽으로만 상부장을 놓고 저쪽에는 상부장을 없이 저기 후드 하나만 딱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문을 크게 넣을 수가 있고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나왔죠. 저쪽으로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기역자 싱크대로 되어 있어서 요 밑에는 밥통을 수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역자로 되어 있는 이 싱크대에 여백이 많아서 작업 공간은 아주 넉넉한 이런 공간이 되고요. 전망도 이런 전망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시야가 시원한 이런 주방이에요. 그리고 돌아서면은 이런 전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촬영할 때는 이 창문으로 해서 해가 이만큼 들어와서 굉장히 밝고 환한 집이었거든요. 물론 이 집이 밝고 환한 집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대가 4시 반이 넘은 거를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방창도 굉장히 사이즈가 큰데요. 이 주방창으로 해서 아까 제가 데크에서 말씀드렸죠. 디귿자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이 여백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지붕만 달고 또 여기 앞쪽으로 유리창만 달면 여기를 썬룸처럼 리빙룸처럼 다이닝룸처럼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또 저기 보면 콘센트도 다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 등도 이미 되어 있는데 등도 또 필요하시면 더 다르시면 됩니다. 지금 외부 등 하나 있죠? 저 등으로 해서 연결해서 천정을 내시면 하나 등을 더 달아내시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는 사용하시는데 다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공간인데 또 여기에서 주방에서 바로 요리를 해서 이렇게 갖고 나갈 수 있는 이 동선이 좋아서 여기다 그렇게만 해놓으시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해도요. 지금 비 오는 날 빼고 눈 오는 날 빼고 추운 날 빼고 이 상태로 그냥 테이블만 하나 놓고 생활을 하셔도 여기 엄청나게 많이 활용을 하실 겁니다. 이미 이 집은 창고가 되어 있으니까 뭐 지저분한 걸 바깥에 내놓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테이블만 놓고도 생활하셔도 굉장히 편리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주방이 편하고 거실이 편하게 돼 있으면 웬만하면은 그 집의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방들은 비슷비슷하잖아요. 방은 크기가 크다, 작다 이런 거지 비슷비슷해요. 근데 주방과 거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살림하는 주부 입장에서는 주방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주방 공간을 좀 보세요. 엄청 넓죠. 굉장히 여유 있고 깔끔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다 식탁을 큰 사이즈를 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여유 있는 이런 공간감을 보실 수가 있어요. 거의 거실 수준과 비슷한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다가 6인용 식탁 정도 하나를 큰 걸 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쪽에다 냉장고를 놓으시고 저 옆쪽으로 해서 김치 냉장고를 놓으셔도 되죠. 양쪽으로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다용도실이 있기 때문에 다용도실에 웬만한 살림은 또 다 넣어놓으셔도 됩니다. 이쪽에 지금 냉장고나 이런 거 올려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세탁기 넣을 수 있게끔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탁기, 건조기 2층으로 되어 있는 거를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뒷마당으로 나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나가실 수가 있어서 만약에 시장을 많이 봐갖고 와서 짐이 무겁다. 그러면 요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사실은 번호키를 하나 딱 장착을 해놓으면 동선이나 이런 게 편리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전기레인지로 되어 있네요. 3구짜리 전기레인지로 되어 있고 후드는 하츠 후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역자로 되어 있어서 수납장은 부족하지 않게 또 상부장도 저 위쪽에도 꽤 큰 상부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방 옆쪽으로 해서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이 집에서 이 방이 제일 작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망은 굉장히 시원하네요.
저렇게 산전망을 다 보실 수가 있고 아주 아늑하고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침대 하나 놓고 화장대나 책상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해서 안방이 있어요. 안방도 창문 굉장히 크죠? 넉넉한 안방 창문이 들어가 있고요. 남향창으로 되어 있고 전망도 탁 트인 개방감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방이 규격이 꽤 큽니다. 안방 사이즈가 꽤 커서 저쪽으로 침대를 놓으시고 아니면 저쪽으로 해서 붙박이장을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안쪽으로 붙박이장 설치하시고 이쪽으로 해서 침대를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가운데는 화장대 하나 놓으시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으로 해서는 안방 화장실이 있고요. 안방 화장실에 저기 샤워기 따로 되어 있고 창문 되어 있고요. 세면대, 변기랑 거울로 되어 있는 장까지 다 갖춰져 있어서 안방 화장실도 사이즈가 꽤 괜찮은 이런 화장실입니다. 바닥은 데코 타일이 아니라 강마루 같은데요. 약간 아이보리빛이 나는 이런 강마루로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집을 다 보여드렸어요. 이 집은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토지는 요 대지는 359평이고 덤으로 주는 임야는 69평이에요. 그래서 2개를 합하면 428.6평이고요. 건평은 요 집 건평은 30평이에요. 이건 물론 베란다 확장을 했기 때문에 실면적은 조금 더 넓을 겁니다만 현재 주택으로 나중에 건축물 대장상 나오는 면적은 약 30평이고 옆에 창고를 5.6평을 더 지었기 때문에 합하면 35.6평이 됩니다. 목조주택으로 오래 지었어요. 그래서 이 주택은 예전에 제가 촬영할 때는 3억 3천이었는데 지금 2천만 원이 내려서 3억 1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창고까지 다 지어 있고 또 면적도 넓고 웬만한 건 다 해주셨기 때문에 텃밭에 경작만 하시면서 사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이 매물 보여드리려고 나왔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